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은요, 생활 속 법률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콕콕 생활법률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심종신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오늘 또 지난 오랜만에. 시간에 총선으로 한 주 빠졌죠. 그래서 한 달만에 그런지 뵙게 됐는데, 더 멋있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두 분 모두 운전하시죠? 운전하죠. 운전하죠. 오늘 주제는 바로 두 분도 많이 공감하시고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자동차에 관련 쟁점 몇 가지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주택 못지않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동차로 인해서 많은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그 사고로 인해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한 문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오늘 주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 오랜만에 재현하나요? 그러게요. 네. 룰루루루루루. 이거 참. 아니, 당신 때문에 긁혔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나를 보고 피했어야죠. 아니, 좌회전 이렇게 크게 한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맞춰서 사람이 하셔야죠. 크니까 크게 돌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작게 돌아요? 아, 근데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몰라요. 어쨌든 이제 참, 책임져. 진짜 말이 안 정말 되네. 이거 경찰에 뭐야. 신고하겠어요. 경찰이요? 네, 경찰 몇 번이죠? 112인가요? 112. 네. 이 사람을 나한테 물어봐, 그걸.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불러. 네, 경찰이죠? 네. 불러.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나운전. 바로 옆 차선에서 역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도도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둘은 동시에 좌회전을 하는데 나운전이 너무 크게 회전하는 바람에 도도해의 차를 살짝 스치게 된다. 차에서 내려 서로 상대방의 탓이라고 우기는 두 사람. 10분 정도 말다툼을 하다가 도도해가 112에 신고를 하자 나운전은 차를 몰고 떠나버렸는데 며칠 뒤 나운전은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는다. 알고 보니 도도해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처부해 뺑소니 사고로 신고한 것. 나운전은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받게 될까? 네. 네, 사실 경미한 교통사고긴 한데, 네.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 되게 난감하고요. 이제 저도 운전 한 15년 해가지고 이런 경우 가끔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일단 그래도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문제가 네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요, 언제든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도망갔다면 피해자의 사망 유무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죠. 소위 말하는 특가법입니다.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아예 다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요,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사고 후 최소한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가 다쳤는지 혹은 차량이 파손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은 뺑소니로 몰릴 염려는 없나요? 예, 구호 조치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뺑소니를 또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구호 조치 외에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구호 조치, 그다음에 신고 조치와 함께 피해자나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야 하는 신원 확인 조치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에서처럼 나운전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떠났다면 결국에는 뺑소니로 곤란한 일을 겪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나운전 씨가요, 만약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연락처만 주고 연락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가버리면 맞아. 그건 그거, 괜찮나요? 일단은 자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명함이나 어떤 신분증 같은 걸 남겼다면 그 신원 확인 조치는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괜찮은 예, 건가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요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운전이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사례에서는 그 피해자인 도도해가 전치 2주에 불과한 경미한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나운전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도도해나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신원 확인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뺑소니로 인정되면 특가법에 따라서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는 사소한 부주의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상우 씨 우리가 궁금한 게 네네. 사실 우리가 뺑소니 하면서 이 뺑소니 말의 의미가 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네. 뺑소니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뺑소니란 말은 속칭 도망가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 현장을 도주해버리다 그런 의미의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예. 속칭 사용하는 용어인데 정확하게는 그러니까요. 사고 후 미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저희들이 그냥 선물하고 뺑소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딱 하고 나서 뺑 그냥 쏴버리는구나. 너 뺑소니 어디로 그렇게 돼서 말 되네요. 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맨날 뺑소니로 표기도 하는데 맞아요. 예,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예. 좀 찾아봐야겠어요. 고유 명사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정말 후속 조치를 좀 적절히 취해야지 이런 법적 불이익을 안 당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뺑소니 사고 이런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될지 그것도 좀 네. 알려주시죠. 사고 발생 시에 뺑소니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사고가 났다면 일단 차에서 내려서 사람이 다쳤는지 또는 차량이 파손됐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상대방을 병원에 후송하거나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치료나 차량 수리를 원한다면 처리를 해줘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것이 상책이 되겠죠. 네. 그리고 셋째, 가벼운 사고의 경우라도 연락처를 반드시 주고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괜찮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넷째는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만약 사고에 대해서 쌍방 합의가 됐다면 메모지에 기록을 남겨서 쌍방이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네. 뭐 경미한 사고라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참 복잡하네요. 일단 맞아요. 사고가 최대한 안 날 수 있게 평소에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고가 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네. 재건 씨는 워낙 네. 차도 좋아하시고 예, 평소 예. 운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고도 좀 나시지 않았나요? 그동안 근데 어떠셨어요? 제가 사고가요, 네. 그렇게 15년 하면서 한 3번도 안 난 것 같아요. 와.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마다 저는 이제 좀 네. 기분 나쁜 경우가 보면은 네네. 이제 상대방이 누가 됐든 간에 운전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을 그렇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박았는데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문 잠그고 보험회사 전화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일단은 미안하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사과를 하고 나면은 어차피 보험회사 요즘은 너무 잘 처리를 해주니까 네. 그러긴 한데 안 그러는 분들 내려서 얼굴조차 확인할 수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럴 때는 좀 많이 기분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저는 이상하게요. 택시나 버스랑 같이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유,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이 버스 운전사분들, 택시 운전사분들이랑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그거를 참 싸워서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예.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다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 차분하게 탁 처리를 하셔가지고 본인 변호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쉽게도 저는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접촉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운전하시는데요? 다행히. 예. 누가 와서 이렇게 딱 때린 적도 없고. 예, 한 15년 동안 저는 무사고 운전을 하고 사고 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실제적인 것은 저도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변호사님 없을 것 저한테 같습니다. 전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경미한 사고가 났을 네.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사례 알아볼까요? 예. 다음 차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인식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것을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두 분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아유, 야, 그래, 나 갈게요. 괜찮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뭐. 그래. 무조건이야. 저기 잠깐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운전 단속 좀 하겠습니다. 예, 단속 잘 하세요. 네, 예. 길게 자, 길게 불어주세요. 네. 아니, 왜 술도 안 마셨는데 왜 보려고 그래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빨리 부세요. 네. 아니, 아니, 여보세요. 예. 빨리 길게 부세요. 후 하고 부세요. 네. 아니, 안 했다는 아니, 안 그러세요? 나오잖아요. 안 나와봐요. 이거 술 드신 것 같은데 잠깐 안 내리시죠. 마셨습니다. 네, 아니, 제가- 잠깐 내리시죠. 아니, 네. 왜요? 아니, 지금 운전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 네. 안 마셨어. 네, 오랜만에 회식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신 주운전.
귀갓길 대리운전 대신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 길목에서 음주 단속을 만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3차례 있는 주운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신용만 하면 되는데 결국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을 받게 되는 주운전. 과연 법원은 주운전에게 어떤 판결을 하게 될까? 네. 3번이나 이게 벌써 음주를 하셨었는데, 이게 네. 우리가 저 3아웃 제도라는 거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참 이게 재건 씨, 알면서도. 근데 예. 어쩜 이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세요? 예. 아, 제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예. 연기도 못하고 이거 멘트 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네. 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무조건. 사실은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뭐 대리운전을 부리기가 참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 사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누구나 술을 마시게 되면 음주운전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또 너무 연기가 리얼해서 제가 또 평소에 이제 음주운전을 자주 할까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물론 저 회식 때 조금 마시긴 합니다만 예, 절대 네. 항상 대리를 잘 부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이죠. 네. 0.05% 이상이면은 법정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0.05% 이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지. 우리가 막 뭐 반병 마시고 다 괜찮아 그러고 막 네. 하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구하는 공식도 있긴 한데 누구한테나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2잔, 그리고 맥주 500cc 한 컵 반 마시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술 마신 사람이 체중이나 체질, 그러니까 재건 씨나 저처럼 덩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마셔도 네. 기준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렇군요. 또 술 마신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맥주 500cc 한 잔 반은 그냥 음료수처럼 마실 수도 있고 네. 예, 소주 2잔이면 정말 반주를 이렇게 쉽게 식사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양인데 그러게요. 이 정도 이상만 드셔도 측정하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나 해야겠네요. 이제 양심 고백해야겠다. 네. 예전에 3잔 마시고 100m 했는데. 예, 얼마 죄송합니다. 전인가요? 예, 이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기간이. 예, 예, 벌써 근데요. 취했나 봐. 사실 이 주은정 씨의 사례와 같이 음주 측정을 차라리 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거부했을 경우에는 일이 더 커지지 않나요? 예,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모두 처벌 대상이고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측정 거부가 유리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법 적용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고 실제 마신 술보다 더 마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나 맞아요. 방해죄가 추가될 수도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막 제가 그거 실랭이 부리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거부를 하시니까. 예. 네. 근데 음주 측정을 하면 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면허가 뭐 정지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이걸 나누게 되나요? 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0.1 이상, 그 다음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 예. 아무리 소량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주치 상태로 취급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자꾸 거부를 이제 우리 저 송상은 경관한테 제가 자꾸 거부를 하면 이것도 바로 그냥 면허 취소가 되네요. 네. 오, 야.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받으시는 게 낫겠어요. 절대 차라리. 거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구제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적게 마시고도 많이 마신 사람 못지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를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요, 이 사례 주 운전 씨의 경우에는 이제 처벌받게 되고 면허도 취소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고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으로 제일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심지어는 총살형까지 두고 있습니다. 총살이요? 예,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는 1회 운전만으로도 총살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데요. 네. 총살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례에서 보면 주운전은 이미 3번의 벌금형 전가가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벌금형보다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음주 측정을 한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상호 씨 무서워. 네,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서 그런가? 무서운 네, 나라입니다. 예. 자, 우리 저 변호사님은 음주운전 경험 뭐 당연히 없으시죠? 절대 없으시죠? 예,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한 번도 안 잡아봤다면 거짓말이겠죠. 괜찮으시겠어요, 이 발언 지금? 네. 저도 뭐 양심 고백했으니까. 이미 네.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 일단 증거가 없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변호사님, 우리가 남자들 이럴 때 있잖아요.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거리가 되게 애매해. 막 바로 코앞에 그럴 때 있잖아요, 상훈 씨. 맞아. 그럴 때 막 좀 귀찮지 않습니까? 대리막 부르고 기다리는 게. 예. 그런데 그때도 아무리 가깝거나 하더라도 제가 실제 사례를 다루다 보면 그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술을 자리가 있으면 일단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현명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면 제 단골 대리번호가 제 핸드폰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카오톡 질문 한 가지 받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또는 음주운전 경력이 없거나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 사유가 피치 못할 사정 등에 의한 경우일 때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뺑소니 사고와 또 음주운전 관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라도 구호 조치나 신원 확인 조치를 해서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하셔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을 한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종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취업의 모든 것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